안녕하세요. AKTV의 삐쌤이에요.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이 안에는 좋은 표현과 문법이 정말 많지만 사실 중급 학생들이 배우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급 학생들을 위해 중급 문법 시리즈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예!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속에 나오는 문법 중에 여러분이 알면 좋은 문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중급 문법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는 중급 문법 시리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쏙쏙 뽑아 먹는 중급 문법 첫 번째, 거든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거든요 하면 이유의 거든요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거든요는 이유 말고도 다른 사용 방법이 더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듣는 사람이 모르는 정보나 이유를 나타내는 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배경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화제 제시의 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현으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데 아니거든, 됐거든, 싫거든 이럴 때 쓰는 거든.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볼게요. 거든요의 형태를 볼게요. 거든요는 동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상관없이 다 똑같아요. 가다, 가거든요. 먹다, 먹거든요.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크다, 크거든요. 좋다, 좋거든요. 그런데 명사일 때만 주의해 주세요. 명사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수, 가수거든요. 선생님, 선생님이거든요. 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일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형용사의 미래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요.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 거든요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자, 남자친구인 진수 씨가 미정 씨에게 질문해요. 우리 토요일에 만날까? 어떡하지? 토요일은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이유를 설명해요. 가족 모임이 있거든. 이럴 때 거든요를 사용합니다. 대화에서 본 것처럼 듣는 사람이 모르는 정보나 이유를 알려줄 때 거든요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른 예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왜 항상 그 카페에 가서 숙제를 해요? 왜 거기서 숙제해요? 네, 이유는 거기가 커피가 맛있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럴 때 분위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 날씨가 좋은데 왜 창문을 닫아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네, 요즘 아파트 공사 때문에 먼지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모르는 정보나 이유를 알려줄 때 거든요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어제 동생이랑 밤새 이야기하느라고 잠을 못 잤거든요. 왜? 지금 피곤해 보이는 이유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보면 좋거든요. 들어오거든요. 못 잤거든요. 현재, 과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동사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거든요를 말하고 있어요. 자, 반말로 연습해 볼까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가? 오늘 저녁에 친구가 집에 오기로 했거든. 빨리 가서 청소 좀 해 놓으려고. 여기 오기로 했거든. 사실은 이건 약속, 계획, 예정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올 거거든. 이렇게 미래 형태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예를 볼까요?
오늘 왜 회사 안 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거든. 이렇게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로 보여드린 것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이유를 듣는 사람은 모르는 정보나 이유를 설명할 때 거든을 썼어요. 그런데 질문이 아니어도 자기가 쓸 수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미안하지만 나 먼저 갈게. 나 먼저 갈게. 왜? 집에 가서 할 일이 많거든. 이럴 때도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할 때도 많이 써요. 제가 아침에 늦잠을 자서 택시를 타야 했어요. 그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저씨한테 이렇게 부탁해요. 저 기사님 죄송한데 빨리 좀 가주실 수 있을까요? 왜요? 제가 좀 늦었거든요. 이렇게 부탁하면서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 좋아요.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외국인 친구 엠마 씨가 한국어를 너무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친구가 질문해요. 왜 이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요? 자,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대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엠마 씨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준비한 대답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네, 다음 달에 토픽 시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나중에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준비해 보세요.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여자가 질문해요. 와, 기분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남자 얼굴 진짜 기분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요. 이벤트에 당첨됐거든. 이벤트에 당첨되다.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쓰는데요. 어떤 것에 신청했는데 거기에 뽑혔어요. 이럴 때 이벤트에 당첨되다 라고 말합니다. 이벤트에 당첨됐거든. 와, 너무 신나요.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언니와 동생이 대화를 합니다. 동생이 질문해요. 언니, 기분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언니, 왜 기분이 좋을까요?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여러분, 언니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오늘 드디어 시험이 끝났거든. 오늘부터 방학이거든. 예,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든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아서, 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과 다르게 거든요는 구어에서만 사용해요. 구어에서만 사용한다 무슨 뜻이에요? 말할 때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글을 쓸 때는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왜 아니면 무슨 일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답할 때 사용해요. 세 번째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든요는 문장 끝에 와요. 문장 중간에 오는 거든도 있는데 그때는 요가 붙지 않는 거든, 조건의 거든이에요. 뭐뭐 하면과 같은 뜻인데 이거는 나중에 영상을 따로 올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 거든은 한국의 윗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억양에 따라서 또는 목소리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느껴지고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아요. 친한 사람, 친한 동생,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거든요입니다. 두 번째 거든요는 우리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네 번째 영상을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아침에 있었던 일을 지웅이에게 이야기하면서 희도가 말하는 부분에서 나와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아참, 나 아침에 걔 락커에 음료수 넣다가 딱 걸렸거든? 네가 오해 좀 풀어주길 바란다. 여기에서 딱 걸렸거든?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해줘. 는데의 의미와 비슷해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는 거든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든요를 우리 예문을 통해서 연습해 볼까요? 제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요. 자격증을 따려고 요리 학원에 등록했거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응? 그래서? 응? 그런데? 그런데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 뭐예요? 중고등학생들이 많아서 놀랐어.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을, 어떤 화제를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 거든요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때는 앞에서 배웠던 거든과 다르게 억양이 올라가요. 등록했거든. 이렇게 내리면 이유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발음했어요? 자격증을 따려고 요리 학원에 등록했거든. 올라가요. 이거는 는데와 같은 의미의 어떤 화제를 제시하고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든이에요. 다른 예로 더 설명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늦어서 택시를 탔거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응? 그래서? 응? 그런데? 그런데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빠른 길로 가주셔서 오히려 시간이 남았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시간이 남았어요. 그거 말할 때 앞에 어떤 이야기를 배경을 설명해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요 할 때 탔거든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될 거야 라는 것을 나타낼 때 거든요를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계속 될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내가 요즘 유튜브를 시작했거든. 응? 그래서? 응?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그렇지. 영상을 보고 누군가 좋아요를 눌러주는 게 정말 고맙더라.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 그리고 만들면서 너무 재밌고 보람을 느껴. 그렇구나. 그리고 3달 전에는 150명 정도였거든? 응? 그런데 지금 600명이 됐어. 우와! 정말 너무 고맙고 감동이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 여러분, 이건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다는 인사드려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 거든요를 정리하면서 체크포인트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억양을 주의해 주세요. 이유의 거든과 화제 제시를 하는 설명의 거든은 억양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수요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수요일요? 미안해요. 수요일에는 약속이 있거든요. 수요일에는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야 해요. 그런데 어떤 말을 시작하는 화제를 제시하면서 뒤에 이야기를 계속할 때는 올려서 말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지난달에 토픽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데 합격했어요. 지난달에 토픽 시험을 봤거든요. 지난달에 토픽 시험을 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예로 할게요. 제가 지금 막 지하철을 탔거든요. 30분 안으로 도착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 지하철을 탔거든요. 30분 안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억양이 다르니까 꼭 주의하세요. 세 번째 거든요입니다. 나 그거 싫거든, 아니거든, 됐거든. 이런 표현들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든요도 우리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에 나온 부분인데요.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희도가 지훈과 거래를 하면서 유림이 락커에 음료수를 넣었는데 딱 걸렸어요. 그런데 유림이가 희도가 준 음료수는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파에 놓고 갔어요. 그런데 이 우산도 사실은 펜이었을 때 희도가 준 우산이에요.
근데 이 우산을 너무 소중하게 안고 나가요. 이거를 본 희도가 이렇게 말해요. 그 우산도 내가 준 거거든. 이 유리미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때 그 우산도 내가 준 거야 라고 말하면서 거듭요를 써요. 이렇게 어떤 상대방이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거듭요를 쓰지만 또 표현으로도 거듭요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거듭은 다른 사람의 말이 틀리거나 마음에 안 들 때 사용해요. 한국 사람들이 표현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주로 마음에 안 들거나 짜증날 때, 화났을 때 써요. 그래서 문법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표현으로 아니거든, 싫거든, 됐거든 이런 표현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나 들을 때 억양이나 목소리에 주의하셔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A가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 할 일 없지?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B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할 일이 왜 없어? 나도 할 일 많거든? 할 일 없지라는 말이 너무 기분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할 일이 왜 없어? 나도 할 일 많거든? 그리고 너 도와주기 싫거든?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넣어서 거듭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억양을 올려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는 거듭과 여기에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이 나서 하는 거듭은 다른 거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장녀여서 엄마가 항상 저에게 동생들을 가르치라고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동생이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너 그거 못하지? 그러면 동생이 아니거든. 나 할 수 있거든. 근데 봐도 잘 못해. 그래서 너 바보지? 그럼 아니거든. 나 바보 아니거든.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놀리다가 에이 너 못하네. 그냥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 제 동생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나 봐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됐거든. 필요 없어. 저리 가. 이렇게 하다가 싸워서 엄마한테 혼난 적이 정말 많은데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빴을 때, 정말 짜증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됐거든, 아니거든, 나도 할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거듭을 다 살펴봤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억양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 모르는 정보나 이유를 말할 때는 네, 제가 어제 아팠거든요 하고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아니거든, 됐거든 할 때는 올려줘야 되고요. 내가 어제 아파서 병원에 갔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유명한 배우를 봤어. 그럴 때 어떤 말을 시작할 때도 올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요는 항상 문장 끝에 와요. 어제 많이 아팠거든요. 이렇게 문장 끝에 온다는 거,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쓰지 않는다는 거, 말할 때만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쏙쏙 뽑아먹는 중국 문법 첫 번째 거듭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열심히 만들어서 올게요. 감사합니다.